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70년간 이어져 왔던 관행을 윤석열 앞에서 딱 비틀었던 검찰의 폐악질에 대법원이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총장 심우정이 석방 지휘를 할 때 내세웠던 명분이 법원을 존중한다는 것이었죠. 일개 지방법원 판사의 판결을 존중했으면 대법관의 판단 더욱 존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내일까지 기한인데 즉시 항고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자신들은 윤석열의 개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정의가 정신나간 판사 한 명과 윤석열의 졸개 하나 따위에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예, 여러분 황태진국 좋은 건 제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맛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요. 이번에 황태진국 구입하시는 분들께 이치양명주 파란 리본을 하나만 사셔도 10개씩 드립니다. 이거 많이 구입하셔가지고 다시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혹시 그냥 리본만 필요하신 분은 하나에 1,000원씩에 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드리는 거지요.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좀 모아서 싸워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준비한 행사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오늘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신유진 변호사님, 조호재 조국혁신당 공보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진걸 소장님은 지난주에 또 어머니를 여의셨죠? 예. 아버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또 그렇게 두 분이 다 하늘나라 가서 다시 한번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부모님께서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옛말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신 어머니, 아버님 또는 뭐 한 분이라도 계시면 오늘부터 더 효도도 하시고 자주 찾아뵙기를 이 불효자가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예. 기다려주지 않으시죠? 예. 계실 때 잘하고 혹시라도 오늘 전화 못 드리신 분들은 꼭 전화 드리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검찰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지요. 정말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폐악질이라고 해야죠. 폐악질은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것이 폐악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구속을 시킨 윤석열을 정신나간 판사 한 명이 뭐 시간 뭐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구속을 시켰으니까 이거는 따져봐야죠. 근데 왜 즉시 항고를 안 합니까? 하면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하러 검찰이 존재합니까? 그런 검찰 없어져 버려야죠. 될까 봐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 나간 판사하고 윤석열 개가 만들어서 윤석열을 석방을 시켰는데 어제 법원 행정처장 대법관입니다. 이분은 천대엽 대법관이 이거는 즉시 항고해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상식 아닙니까? 검찰총장 심우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권 운운했죠. 그 입으로 인권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만약에 정말 인권을 생각했다면 그야말로 즉시 항고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판례를 만들어 놔야 입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더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놓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어떤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자, 즉시 항고 기한이 일주일이니까요. 내일까지입니다. 지금 검찰이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특수본 정말로 반발했던 것이 짜고 치는 것이 아니었다면 오늘 강하게 얘기해서
오늘이라도 즉시 항고해야 됩니다. 즉시 항고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윤석열이 구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풀어줘 버렸으니까. 그러나 판단은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대법원에까지 가서 결정이 나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소한도 그걸 받아들였으면 정말 염치가 있는 놈이라면 이제부터는 전부 다 시간으로 계산해. 그렇게 얘기를 해야 그게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까? 근데 신의준 변호사님 네. 그렇게 해놓고 날로 구전처럼 해.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대검에서 윤석열 적용 온리 한 명, 오직 한 명을 위한 적용례였을 뿐 다른 일반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대검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아니 그렇다면 누가 검찰에서의 어떤 뭐 지시든 명령이든 뭘 따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법원의 결정, 구속 취소 결정이라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법제처장, 대법관입니다. 법제처장도 이야기를 하고 지금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원의 결정이 잘못된 이유를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단지 시간으로 계산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명백히 형사소송법 두 조문 조항을 어겼는데요. 214조의 이 체포 적부심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체포했을 때 체포는 다들 아시다시피 48시간 내에 영장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48시간. 그런데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네? 그럼 걱정을 했습니다. 체포 적부심 기간은 어차피 이 시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체포 적부심을 청구해서 오히려 구속 기간만 늘어날 뿐이다. 이렇게 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형사소송법 명문의 조항, 이 체포 적부심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14조의 2 이렇게 명문의 조항을 법원에서는 지기현 판사는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거 명확하지가 않은데 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배제했습니다. 이 조항은 그냥 배제해버리고 그리고 201조의 2 날로 계산하라고 했는 걸 시간으로 계산한 거 두 가지를 어겼기 때문에 단지 시간으로 계산하니까 이렇게 됐다. 이건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은 너무나 눈에 띄게 잘못됐고 71년간 이런 결정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이라고 하는 건 상식입니다. 상식. 그리고요. 시간 이런 거 계산하는 것은 정말 비겁한 일입니다. 윤석열이 지금 무슨 죄로 기소가 돼 있습니까? 내란죄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죄입니다.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에는 그러면은 한 번이라도 영장 발부해봤던 판사면은 이런 제안을 구속하지 않고는 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시간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뭐 법기술 이런 걸 떠나서요. 기본적으로 정신이 나간 거 아닙니까? 안진걸 소장. 맞습니다. 아니 저도 그래서 최근에 검사 출신, 네. 그다음에 경찰 출신, 그다음에 변호사님들, 그다음에 판사 그냥 닥치는 대로 만나기만 하거나 아니면 생각나는 전화해서 물어보면 다 천맞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기현 본인이 쓴 책에도 날로 계산한다라고 쓰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걸까?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뭐 긍정적 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엄청난 협박과 압박 또는 내심의 어떤 정치검찰과의 어떤 내통?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거 아닌가. 본인의 정치검찰과의 내통도 있는데 판사들에 대한 엄청난 압박이나 협박도 있으니까 그래 참에 내가 표적이 돼서 죽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지. 지기현 너 화교지. 중국인이 이렇게 엄청 공격을 받았거든요. 이름 이상하다고. 그래서 아주 나약하거나 비겁한 또는 아주 비열한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찰 순경 출신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맨 처음에 형법이나 형사 절차 배울 때 숫자부터 배운다는 거예요. 숫자. 그렇죠. 예를 들면 사람 체포하면 48시간 내에 영장 신청할지 풀어줄지 결정하는 거. 그 48시간. 그래서 숫자부터 공부하는 건데 이건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도 그런 글을 올렸어요. 검사가 되면 맨 먼저 하는 것이 구속기간 빨간 펜으로 딱 써놓고 그거 지키는 거
그것부터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에서 그 시간 이렇게 넘어오니까 회의하자. 그런 시간 끄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 조호재 부장님 네. 처음부터 뭔가 의도를 갖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제가 볼 때 이게 그 윤석열이나 윤석열 일당이 보여주는 이 행태에 대해서 지금 다들 좀 놀라고 있긴 한데 사실 그 전부터 보여준 어떤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이 기술이 뭐냐면 사법 해킹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법적 시스템을 해킹하는 건데 이게 과거에 김학의 성접대 사건이 좀 유명한데 김학의 성접대 의혹이 있었을 때 김학의 차관이 강간 이제 주요 강간 용의자였거든요. 이제 피해자의 증언도 있고 심지어는 본인의 동영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해외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출국을 막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출국 과정을 막는 이 절차가 잘못됐다면서 오히려 주요 용의자를 막은 사람을 이제 막은 사람을 이제 오히려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이것도 사법 해킹이었거든요. 두 번째는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야당 몫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돼 있지 임명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임명하지 않고 그냥 계속 냅뒀거든요. 지금 마찬가지로 헌재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 하라고 지금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 법에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세세한 어떤 그 빈틈을 찾아서 계속해서 해킹을 하는 이 일환에 있다. 지금 윤석열 풀어주는 이 과정에도 그런 어떤 사법 해킹술이 잘 동원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즉시 항고 지난번에 못했지만 이제는 해야지요. 왜? 대법관이 그거 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들어보시죠. 준비가 됐나요? 저희들은 이제 그 재판부, 취소결정 재판부의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적시항고 기간 7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로 제가 적시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속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시항고에 따라 이제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고. 자, 그러니까 신유진 변호사님. 네. 일단 즉시항고를 지금 신청을 하면 네. 이제 석방된 고법에서 상태에서. 네. 논의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집업 판결이 잘못됐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또 뭐 검찰이 항고를 하든지 네. 뭐 해서 또 대법까지 가겠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즉시 항고를 안 했다라고 법원 행정처장이,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장이, 대법관이 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대법관이 얘기한 거는 대법원장의 뜻을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이 나와서 법원의 결정은 잘못됐다. 구속기간 잘못 계산했다. 그런데 이거 즉시 항고할 경우에는 위헌임이 명백하다.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김석우 차장이 이렇게 위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심우정이 직전에 뭐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뒷받침해 주는 건데 이것을 혹시 이게 무슨 얘기지? 라고 생각하실까 봐 2011 이게 헌가 36 사건입니다. 헌가 36 이 사건에서 구속 집행 정지. 구속 집행 정지라는 거는 구속영장의 효력은 영향이 없어요. 다만 그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뭐 출산이라든지 아니면 중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족의 장례식이라든지 이렇게 급한 사정에 앞두고 있어서 법원이 잠시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잠깐 풀어주는 경우예요. 이러면 급박한 사정이 있어서 잠깐 풀어줬는데 검찰이 바로 즉시행고 해버려서 이거 석방을 아예 막아버린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위헌이다라고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고 이 결정에서도 구속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집행 정지와 구속 취소와는 다르다. 구속 취소에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가져다가 구속 취소도 위헌이 이미 명백하다. 이건 어디까지나 명백하게 거짓말입니다. 헌재에서는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고
김서구 이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본인이 헌법재판소 재판장입니까? 본인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내립니까? 지금 위헌이라고? 이거는 김서구 이 법무부 차관, 이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지금 검찰을 지금 백업해 주는 거고요. 지금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나도 지켜줄게 라고 지금 편을 드는 거죠. 지난번에 심우정 총장이 말도 안 되는 그 얘기로 기자들한테 명분을 내세웠잖아요.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오늘은 또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 대법원 행정처장, 대법관 가장 법률 해석에서 최고의 권위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 직격을 해버리니까 뻘쭘해서 아무 말 안 하고 들어가 버린 거죠. 뭐 예를 들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비겁하게 숨어버린 것입니다. 그 김서구도 검찰 출신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편을 든 건데 네. 신변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막 사람이 죽어가고 막 얘가 나오고 막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 네. 언론 전문가야 되고 막 그러는데 못 가게 잡아놓는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구속 집행정지 나왔는데 검찰이 즉시 항고해가지고 안 풀어준다. 그 상황이 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 검찰이 이게 그 구속 청구권자인 그다음에 공소제기권자인 검찰이 그걸 막는다. 그게 위헌이라는 건데 구속 취소는 아직 결정이 안 났다는 게 법전의 대부분 의견이잖아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구속 취소는 금방까지 풀어줘야 될 상황이 아니라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영구히 물론 나중에 법정에서 법정 구속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불구속 상태 재판하면 영구히 풀어주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어서 법원 판사님의 판결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상급 법원에 다시 한번 이 사람을 구속을 취소하는 게 지금 맞지는 않습니다 하고 해바라는 게 다수의 법조계, 대다수 법조계, 그다음에 국민들의 상식인데 그것이 위헌이니까 안 된다. 언제부터 그렇게 헌법과 인권을 그렇죠. 생각했는지 정치검찰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인권유린과 표적수사, 별건수사를 남발해 왔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인권을 압살했던 자들이 윤석열의 인권만 챙기는 이 행태가 너무 기가 막히죠. 저도 한마디 좀 첨언을 하자면 지금 윤석열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을 보면서 지금 공화국 대한민국이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예전에 프랑스에서 나치 부역자를 청산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거든요. 그 이유는 나치 부역자 중에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해야 되는 검사, 판결을 내야 되는 판사가 모두 나치 부역자였어요. 그러니까 나치 부역자를 청산하는데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지금 이번에 지기현 판사 그리고 뭐 심우정 검찰총장 등등 뭐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번에 지금 내란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이 모든 윤석열 부역자들을 처단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처단을 과연 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지금 기로에 서 있고 그래서 지금 공화국 대한민국의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역사를 제대로 처단해내느냐 못해내느냐에 따라서 향후 대한민국 미래가 달려있다. 저는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정신 나간 판사가 뭐 시간 이렇게 계산했는데 그 시간도 정확하게 따져보면 잘못 계산했다는 겁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이 그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체포영장 이렇게 하는데 그 걸린 시간 이런 걸 또 뺀 거예요. 이건 의도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계산법을 갖다 들이댄 것도 이상하지만 계산을 하려면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거죠. 오동훈 차장 얘기 들어보시죠. 재판부가 판단하신 대로 날 기준이 아니라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관련하여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 동안을 합하면 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 7분경이 아니라 같은 날 저녁 7시 39분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됩니다. 이 사건 기소는 그 이전인 같은 날 저녁 6시 52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기소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시간 계산으로도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습니다. 지금 시간 계산도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체포적부심, 이 체포적부심 기간 동안에는 이 기록이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법원으로 기록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록이 넘어간 때로부터 다시 돌려받은 때까지 요 때는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214조의 2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그냥 무시, 명확하지 않다.
명확하지 않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를 기간을 뺄 수 없는 기간을 그냥 빼버리면서 대놓고 빼버리면서 명확하지 않다. 이런 말로 214조의 214조의 2 이를 체포 구속 적부심의 기간은 구속기간 산입하지 않는다. 이 조항을 빼버린 겁니다. 10시, 지금 말씀하신 10시간 32분이 그 시간이고요. 그 시간.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원하는 대로 시간대로 하고 싶으면 시간대로 해. 그래도 지기현 판사는 틀렸다. 이 말입니다. 이런데도 만약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아, 그래. 윤석열이 석방시키려고 봐주려고 우리가 그렇게 한 거야. 아예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인권 얘기하고 말이죠. 그러면 그대로 계속 지키게 해야지. 그건 또 그 전으로 다시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미친 짓을 하니까요. 미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쭉 릴레이를 합니다. 국민의힘 한번 보십시오. 아이 세상에 나는 요즘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나경원 의원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헌법을 위반했어도 탄핵을 하면 안 된다. 아니 왜 그래요? 믿어지십니까? 직접 들어보세요.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기각 결정을 해주실 것을. 안진걸 소장 어쩌다가 저렇게 됐어요? 저 사람은 지금 우리 해방 후 역사상 정치인 중에 윤석열 다음으로 최악의 정치인입니다. 근데 저는 윤석열 김건희한테 낙연은 또 혼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아니 헌법 위반했다고 본인이 인정해버렸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계속 나경원은 짓밟히는 거예요. 아하. 처럼 지금 윤석열 김건희가 사저에서 저것 봐라 저거 도와준다고 하면서 헌법 위반했다고 자백해버리네. 그러니까 그동안 너를 내가 우리가 짓밟았던 거야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이 소리 듣고 있을 거예요. 아마 헌법재판관들도 저거 보면서 아이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가장 찐으로 나서는 의원들까지 헌법 위반을 자백했기 때문에 부담 없이 8대 0으로 준비하고 있을 거라면 오늘 이제 기각이 많이 돼가지고 지금 국민이 굉장히 속상해 하시는데 저는 뭐냐면 이제 극우 세력들에게 우리가 나름대로 민주당이 좀 무리하다 싶었던 건 기각을 했다. 근데 온 국민이 본 그 다음에 나경원마저도 의원이라고 본인이 자백한 그리고 윤석열이 재판에서도 선관위도 군대도 자기가 투입 지시했다고 다 자백한 여기는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어서 8대0이다 이렇게 이제 가는 과정이라고 저도 봅니다. 그 생각을 사실 해요. 그러니까 왜 뜬금없이 그러니까 순서상으로도 일단 가장 급한 것 윤석열부터 먼저 한다고 헌재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미리 서둘러서 최재해 감사원장 그다음에 이창수 중앙지검장 이렇게 검사들 탄핵 선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지 했는데 저는 예상했어요. 기각할 걸로.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하도 랄지를 떠니까 우리 민주당 편 아니야. 그냥 법대로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봤지?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제 생각에 맞겠죠? 저도 완전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 최재 등 뭐 이창수 이 사람들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 것과 내란죄로 지금 내란 수계가 헌재에 나와서 중앙선관위에 군인을 보낸 건 자기라고 자백까지 하고 모든 이 사실관계가 다 확정이 된 이 내란죄에 대해서의 이 탄핵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만약에 헌재가 이 윤석열에게 뭐 탄핵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 그냥 이거는 그냥 상상입니다. 저의 그냥 아주 상상으로 탄핵에 대해서 기각을 한다면은 이 탄핵 계엄 면허증을 발부해주는 거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계엄 면허증 발부받은 윤석열은 돌아가자마자 바로 다시 계엄 실시하고 뭐 헌재고 뭐고 국회고 전부 다 아니
계엄을 하더라도 국회는 보낼 수가 없는 건데도 국회를 군인으로 점령하려고 했던 자입니다. 이런 자가 나 이래도 되잖아. 이래도 된다고 했어. 난 또 할 거야. 네, 그래가지고 온 세상 천지에 군인을 깔 텐데 이거 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이거 감사원장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보도 자료를 뽑았거든요. 네. 여기 보면 피청구인 그러니까 최재해 훈령을 개정하여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 청구권을 부여한 행위 역시 헌법 및 감사원법을 위반한 것이나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하여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법을 위반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했다. 다만 이제 탄핵까지는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윤석열 지지자들이나 혹은 민주당을 반대하는 혹은 야권을 비토하는 세력들은 그거 봐라 야권에서 줄 탄핵을 하더니 저거 봐라 다 무효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탄핵 심판에서는 이제 기각이 될 수 있지만 뭐 형사 재판이라든지 기본 다른 재판을 통해서 다시 또 고발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탄핵 청구는 정당했다라는 걸 오히려 반증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근데 앞으로 이 문제가 뭐냐면 향후에 정권이 교체가 된다든지 어떤 정권이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감사원을 앞세워가지고 정치적으로 감사하고 얼마든지 해도 된다라는 길을 열어준 판결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만 해도 네티즌들이 아니 그런 식이면 뭐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다 털자 감사원 동원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런 상황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끔 길을 열어준 게 감사원이거든요. 아니 감사원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제가 지금 아주 이제 평상시 같으면 조금 웃으면서도 이야기할 텐데. 지금 매우 안 좋은 상황이다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따로 있지. 헌법 법률을 위반했어도 뭐 하자고? 아까 안정걸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는 진짜 죽이는 거네요, 오히려. 그런데 정신 나간 릴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국회 해산하재요. 본인이 국회의원 아닙니까? 자기 집에 불 지르자라는 거예요. 그 말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똑같은 192석의 거대 야당을 척하면서 어떻게 국힘이 이르대로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회 해산만이 답이다. 만약에 해산한다고 칩시다. 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선거 다시 해보자. 그러면 300석 나올 것 같은데요. 심지어 윤상현 의원, 여당 의원 총사퇴하자라고 한 거예요. 과연 이 말에 정말 0.0001%의 진실성이라도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본인이 먼저 사퇴를 하면서 함께 합시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본인도 할 생각이 없으면서 너무나 이거는 블러핑이다. 이거 블러핑이라는 거를 오히려 대놓고 의원 총사퇴가 답이다라고 하는데, 하십시오. 제발 하십시오. 총사퇴하고 재선거하면 조국혁신당 20석 나옵니다. 너무 적게 하는 거 아닙니까? 후보가 근데 24명. 윤상현은 진짜 사퇴했으면 좋겠어요. 네. 거기에 남영희 위원장이라고 아주 훌륭한 정치가도 있으시니까 한 명이라도 저렇게 몰상식하고 미친 자는 나가고 한 명이라도 본인이 그래 극우 세력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제 제안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너 말했으면 지켜라 그럴 거 아니에요. 지켜라. 어서 지키세요. 예. 보궐선 같이 하면 되죠. 대선 때, 저기 인천인데 보궐선 같이 해서 훌륭한 정치인 한 명이 더 들어오게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이렇게 6.25 같은 때 방공 포스터 그리기 대회 뭐 또 방공 표 짓기 대회 막 이런 거 하고 그랬어요. 그때 6.25 관련해서 아주 신박한 표가 하나 나왔는데 뭔지 아십니까? 6.25는 무효다. 다시 한번 붙어보자. 와, 진짜 웃기지만 굉장히 무서운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린 마음에 이제 우리가 해보면 이길 것 같으니까 그때 우리가 억울하게 당했다 뭐 이런 생각에서 그런 신박한 표현을 했는데 지금 윤상현이 국회 해산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선거하면 이길 것 같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저는 그런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왜? 지금 어딘가에 갇혀 있잖아요. 그냥 그 항아리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서 보이는 하늘이 전부 하늘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는 거죠. 지금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요.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윤석열을 지지하는 모임이라는 오픈 카카오톡방에 익명으로 숨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지지자들이 윤상현을 차기 대선 후보로 만들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익명이니까 그 지지자들한테 이제 국회의원 총사퇴하자는데 윤상현 의원이 먼저 사퇴를 하면 좀 좋지 않을까요?라고 제가 쓱 던졌거든요. 그랬더니 그 지지자들도 사퇴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본인도 할 마음도 없고 지지자들이 볼 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계속 그 안에 숨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근데 윤석열 지지자들 지금 특징이 뭐냐면 아주 갈라져 있어요. 지금 윤상현 의원이 저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믿지도 않지만 그러면 권성동이나 뭐 추경호 어떠냐 제가 쓱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도 믿을 수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상당히 이제 분열돼 있고 지지자들도 지금 아주 나뉘어져 있다 지금. 뭐 그런 상황이죠. 윤상현 보니까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악마 같은 생각을 하면 인상이 변하잖아요. 네. 갈수록 조커 인상으로 바뀌어요. 근데 저번에 중앙대 극우 세력이 가가지고 그 탄핵 반대하고 난동 부리는데 제가 가봤는데 서울의 소리랑 안진걸 TV랑 거기에 그 신남성연대 배모 씨 정말 이름도 말하지 그 자식이 조커 복장을 하고 나타났어요. 본인이 스스로 악당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영화 조커에서는 조커가 그렇게 된 과정이 좀 안쓰럽게 그려지니까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최고의 악당 아닙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을 학살을 죽이는 그걸 스스로 본인이 그 조커 복장을 하고 와서 탄핵 반대 세력이 그 악마의 무리구나 본인이 스스로 인정했는데 아까 윤상을 보는데 인상이 완전히 조커를 닮아가요. 너무 나쁜 생각, 극단적인 생각을 하니까 표정이 변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들의 특징이 있어요. 다 언론, 미디어에 주목받고 싶은 그 욕망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오로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지. 분열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각자 다 욕망 덩어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욕망을 결집시킨 것이 유일하게 윤석열이라는 자였고요. 윤석열을 수용시켜서 자신의 욕망을 한번 실현시켜 보고자 했던 건데 지금은 미디어 욕심인 거죠. 지금은 내가 여기가 무대다. 내가 더 돋보여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각자 나서서 나경원도 인터뷰하고 윤상현도 인터뷰하고 그러는데 윤상현이 아까 들었던 피켓이 있지 않습니까? 탄핵 각하? 거기에 한 글자가 빠졌어요. 탄핵된 각하. 탄핵된. 네, 각하라고 부르세요. 그 다음에 탄핵된 다음에는 어떻게 부르든지 당신들의 왕으로 부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탄핵된. 이철우가 윤석열 대통령 각하로 부르자고 제안했는데 탄핵될. 그렇죠. 탄핵될 대통령 각하로 부르든 말든 된 다음에 자기들끼리 폭력만 저지지 않는다면 그런 짓을 해도 우리가 말리지 않겠어요. 제발 폭력만 선동하지 말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분석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나경원, 윤상현 막 서로 경쟁적으로 극단적인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극우 세력들한테 잘 보이기 위한 사실 이자들도 윤석열이 파면된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 위반했다는 자백도 해버리죠. 근데 파면되지만 다음 선거 때 자기들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국민의힘이 이미 상당히 정광훈에게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광훈 세력이나 소년보 세력에 잘 보이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갈수록 극단적인 말. 내가 짱이야 이 구역에서는. 야 다음 총선에 무조건 나를 밀어야 돼. 그쵸. 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정말 대다수 국민들 보기엔 너무나 극단적이고 한심한 일인 거죠. 괴로운 일이죠 정말. 윤상현이 얼굴이 좀 변했다. 안진걸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계속 속이면 저렇게 얼굴이 돼요. 자기 자신을 속이기 시작하면. 한번 속이기가 힘들죠. 이채양명 공명주 아이디가 이채양명주인데 공명은 또 어떤 것인가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윤상현이 저랑 동창인데 국회 해산보다는 상현이가 제일 먼저 의원증 반납하길 기대합니다. 참 부끄러운 동창입니다. 충암고 취급당할까 봐 두렵습니다. 어디 고등학교인지 안 밝히시는 게 낫겠습니다. 참 부끄러운 자입니다. 지금요 정신 나간 릴레이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철우 경북지사 각하라고 부르자요. 각하라고. 언제적입니까? 옛날에 박정희 때까지 썼던 말이죠. 그 전에 이승만 때. 이승만 방귀를 뿡 끼니까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거를 다시 하자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정신 나간 집단이 된 거죠.
맨정신인 사람들이 듣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김상욱 의원이 그 뭐 나라님이라고 그러면 차라리 부르면 어떠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들어보시죠. 윤상현 의원님 말씀처럼 국회를 해산한다. 네. 자, 그러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가 되는 겁니다. 정말. 의회가 어떤 견제 기능도 하지 마라. 또 민의를 대변하는 소리도 하지 마라. 그냥 대통령이 지시하는 대로 잘 따라와라가 되는 건데 그건 우리가 무슨 왕정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실제 사퇴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은데요. 그냥 뭐 실제 윤상현 선배님부터 사퇴를 하실까요? 저는 도리어 강성 지지층한테 제가 이제 계속 답답하고 화가 나는 대목이 이겁니다. 뭐냐 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국민들을 선동하고 자극해서 지지층이 나를 더 많이 지지하게 하는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옳고 그른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지지를 더 전쟁에서 받고 이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언론에 한 번 더 나올까? 이것만 생각하면 아니 그러면 나라에 대한 고민을 누가 합니까? 정치인들이 하셔야죠. 근데요, 윤상현이 국회 해산해 이런 발언한 것이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요. 지금 윤상현의 말을 딱 뜯어보면 국가기관 그리고 헌법기관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자 이런 발언일 수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판결 빠르면 내일 나올 것 같은데 헌재 판결 나와도 무시해버리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상목부터. 왜 임명을 안 합니까? 지금 며칠이 지났습니까? 국회가 의결한 뒤로도 80일이 지났고 지금 헌재가 얘기를 한 지로도 지금 2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최상목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권한 대행부터 나서가지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지금 합세해가지고 국민 여러분 우리 헌법 지키지 맙시다. 그 운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주 위험한 발상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한자를 위해서 국민들이 정말 고뇌하고 고민하고 또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한 선거를 무효로 해버리자는 거잖아요. 이것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저지른 거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입니다. 완전 파시즘이죠, 파시즘. 윤석열이 그냥 지배하는 나라야 된다. 국회의원들이 계속 그동안 까불고 견제했잖아. 니들 다 없애버려. 이런 황당한 일이 없으니 그다음에 이철우가 말한 각하라는 것도 저도 다시 한번 찾아봤거든요. 한자 각하. 그러니까 고가 이제 일종의 궁궐 같은 궁궐집각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어마어마한 의리의리한 우리의 상전인 거예요. 일종의 옛날에 왕들한테 전하 이렇게 말한 것처럼 폐하 전하한 것처럼 그런 사람인 거예요. 각하라는 게. 그러니까 다시 국민들이 윤석열 밑으로 다 계대에서 들어와야 된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윤상현과 이철우의 마음에는 이 파시즘이 원래 있었던 이자들의 그 생각, 1인 독재로 그냥 다시 왕정치로 돌아가자는 원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선거도 나오면 안 되니까 뭐하고 선거를 나와요. 그냥 윤석열 가서 앞잡이를 하고 있지. 그리고 부정선거라며 맨날 그냥 선거 나오지 마세요. 부정선거니까. 부정선거 또 떨어질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무조건 부정선거인데. 이런 말을 꼭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오늘 뭐 기각 선고가 뭐 최재감사원장이라든지 뭐 이창수 중앙지검장이라든지 기각 선고가 있었다고 해서 조금도 마음을 쓰실 필요가 없는 것이 이정석 검사도 헌재에서 탄핵은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기소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도 아무런 영향 없이 검찰 탄핵 기각됐으니까 뭐 아무런 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가 아니에요. 이정석 검사 슬쩍 기소했어요. 맞습니다. 예.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이 구속 취소가 돼서 석방돼서 나와 있던 뭐 하던 내란에 대해서만큼은 파면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다 이겁니다. 저는 이제 요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저희가 뭐 그냥 예시입니다. 예시로 아주 흉폭하고 잡기 힘든 멧돼지가 있었다 칩시다. 이제 그냥 가정인데 근데 겨우 잡아서 가둬놨어요. 멧돼지가 경호처도 있나요 혹시? 근데 겨우 이제 잡아서 이제 가둬놨는데 누가 와서 쓱 풀어준 겁니다. 그리고는 그 멧돼지가 산속으로 훅 도망가 버렸어요. 그 이제부터 어떻게 잡습니까? 이걸 다시. 그리고 이제 동굴 속으로 휙 들어가 버렸거든요. 아무리 해도 이제 안 나올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이제 물리력을 동원해서 마취총이라도 쏘아서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지금 이제 윤석열이
이제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돼서 나와 있는 상황을 저는 이런 정도에서 이제 비율로 이제 한번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저도 지금 멘탈이 지금 이게 상황이 안 좋습니다. 예. 파면이 되면은 네. 현직 아닙니다. 전직입니다. 전직이기 때문에 경호 수준이 현직과 전직은 다릅니다. 네, 파면이 된 뒤에는 네, 다시 재구속하는 거는 저는 영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나오지 않고 네. 농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요? 대통령 선고일은 10일 내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존에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탄핵 선고가 됐어도 이틀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파면 선고가 되고도. 그럼 대통령 선거일을 잡지 않고 계속 그때도 지금처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5일 동안은 잡지 않았어요. 5일 네. 동안 잡지 않았지만 이거를 헌법재판소 결정을 물을 수 없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근데 자신들도 마흔역 재판관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대통령 선거를 계속 안 하면 어떻게 그런데 된다는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마흔역은 네. 권한 침해를 인정한 것이고요. 네. 뭐 어떤 마흔역을 임명한다라는 결정이 아니에요. 지문이 달라요. 네. 마흔역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한다 이런 결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행위가 필요한 거고요. 여기서는 파면한다라고 하면 끝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파면한다라는 것을 뒤집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그러면 대통령 뭐 선고기를 안 잡으면 어떡하냐라고 하는데 파면된 대통령, 그럼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에서도 대선 주자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또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니까. 걱정도 돌죠. 예. 지금. 대통령 선거에도 안 잡을 거라는 걱정이 도는데 저기 임명이 형식적으로 그 행정부에게 있는 거하고 요것은 절차가 딱 규정되어 있어서 이걸 안 할 수는 없죠. 네, 그런 부분은 이제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악당마을 이장 아들님, 왜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힘들까요? 그래도 힘내고 끝까지 싸워야겠죠. 다들 힘내십시다. 안진걸 소장님도 힘내세요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언제나 해피님, 민주당 의원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배궁 앵커님들 국민의 스피커가 돼주셔서 존경합니다. 이제 승리의 날이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 7시 광화문으로. 언제나 해피님 감사드립니다. 닝기리 나이스님, 헌재는 내일 선고하고 주말 쉬자. 그리고 국민들도 좀 쉬면서 불금 보내보자 그러셨는데 이런 관측이 있었어요. 오늘 최재 감사원장 또 검사들 탄핵 선고하니까 지금까지 전례가 이틀 연속 이렇게 한 전례가 없다. 그래서 내일은 안 할 거다. 저는 그걸 보고 지금 평이 끝나고 2주가 지났는데도 결론을 안 내린 전례가 있습니까? 전례가 없잖아요. 이렇게 오래 간 전례가 없습니다. 지금 전례가 없는 일을 계속하면서 이럴 때는 전례, 저럴 때는 안 전례입니까? 저는 내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세 분 패널 전망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신윤진 변호사님 언제 할 것 같아요? 저도 앵커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지금 3월 13일 오늘부터 헌재 그 인근에 드론을 띄우지 못하도록 경찰청이 요청을 해서 지금 드론 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13일부터 오늘부터라는 건데 저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기다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통지를 하고 오늘 선고한다라고 하고 2시에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일 통지, 당일 선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사실은 실제로도 법원에 난입해서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준비와 대비를 한다 하더라도 이 폭동을 감당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런 감당할 수 없는 폭동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거를 무슨 뭐 비슷한 사건처럼 뭐 며칠 전에 뭐 2, 3일 전에 뭐 알려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죠. 그런 폭동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10시에 통지를 하고 오후 2시에 선고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당일 통지하면 아무래도 폭도들이 모여드는데 그렇죠. 또 준비하는데 네.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당일 통지하고 당일 그 선고하고 그리고 재판관님들 안전도 문제가 되니까 빨리 집으로도 가지 말고 집으로도 쳐들어갈 놈들이거든요. 어디 뭐 아무도 모르는 저기 시골 친척집에 잠깐 쉬셨다 오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 선고하는지가 지금은 크게 그러니까 그걸 예측해 보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금요일 날 그냥 빨리 했으면 하는 게
금요일 하지 월요일 만약에 한다고 했으면 토요일 일요일 어떻게 할 겁니까? 토요일 일요일 또 양측 집회가 막 엄청 열릴 거거든요. 그리고 그 혼란, 사회 혼란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유진 변호사님과 안진걸 소장님 말씀대로 당일 통지, 당일 선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또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조국혁신당이 어제, 그러니까 이제 이틀 전과 어제 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제가 이제 배석을 했거든요. 근데 현장에 극우 이제 집회하는 이제 극우 사람들이 엄청 모여 있습니다. 근데 좀 제가 실제로 너무 엄청 가까이서 부딪혔는데 충돌이 살짝 있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눈이 좀, 이게 좀 말씀 좀 그렇긴 한데. 가 있어요? 네, 눈이 좀 정상이 아니고 저랑 이제 대화가 아예 되지 않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이제 본인들이 이제 헌법기관이니까 이제 딱 엄호를 받으면서 빠져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다 빠져나가면 홀로 남거든요. 그 한복판에서. 그러면 이제 카메라를 들고 막 쫓아와요. 저를 보면서. 근데 제가 진짜 아무리 해도 이게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막 둘러싸거든요. 그래서 경찰관들을 불러서 이제 경찰관들 좀 보호해달라고 하면서 겨우 탈출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설득이나 대화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 물리적 충돌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을 지나서 월요일 날 선고한다. 이것도 너무 좀 피곤한 일이고 빨리 선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세향님, 윤석열 오늘 오후 2시에 기자회견 한다는 것 보니 발에 불똥 떨어져서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서결이도 내일 선고한 날로 예상하는 듯 그러셨는데 윤석열이 오늘 오후 2시에 기자회견 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측에서 오늘 2시에 기자회견을 서울 고검에서 한다는 속보가 아까 떴더라고요. 윤석열 측에서 그런 윤석열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서울 고검에서 한다. 그건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하겠다. 이런 심산으로 지금 검찰 특수본이 있는 서울 고검 앞에서 검찰 특수본 글쎄요. 박세현 특수본부장은 즉시항고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다고 하는데 박세현 특수본부장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시항고 내일까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까지 참아라, 하지 마라, 기다려라. 네, 그렇죠. 뭐라도 해야죠. 내일 해버리면 오늘 내일까지 기습적으로 즉시항고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박세현 고검장에게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렇게 읍소, 협박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그 임기 동안에 계속해서 출근도 제대로 안 하고 지각하고 그러더니만 이런 일 있을 때는 쏘살같이 달려나와서 또 기자회견도 하고 이런다고 본인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얼마나 이 카르텔이라는 게 무섭고 두려운지 알 수 있게 됐어요. 지금 윤석열 변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검찰의 고위직을 지냈던 사람들 아닙니까? 정상명 검찰총장 출신 또 다들. 근데 윤곽근은 고검장 출신이고 박홍일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검찰 동우회? 검찰 동우회. 이 동우회 말을 안 들으면 이게 단순한 동문 이런 모임이 아니잖아요. 완전 이익 집단이잖아요. 그러면 검사 판사들 전관 예우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만두고 나와도 미개 살려주는 오히려 돈을 훨씬 더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동우회라고 하는 딱 집단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너 말 안 들으면 알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동우회 회장이 한상대 검찰총장 출신 아니에요. 그렇죠. 윤석열이 당시에 항명하면서 나가라 하면서 한상대가 나갔는데 한상대가 나가서 일을 갈았을까? 그렇지만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우리는 그래도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이번에도 윤석열 석방이 힘써줘서 감사하다. 여러분의 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하는데 이것들의 이익 집단이라는 거는 자신의 개개인적인 어떤 사정은 아무 고려가 없이 그저 앞으로의 우리의 이익을 대변해줄 그런 거대한 이익 앞에서 그저 고개를 조아리는 것들이다.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다른 공무원 동호회는 법으로 정책 중립 같은 걸 규정해놨는데 가장 정치로 중립해야 하고 조심해야 되는 게 검찰인데 거기는
역시 또 힘이 아주 센 집단이니까 그건 규정을 안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퇴직 검찰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현직이 아니고 퇴직 검찰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실 퇴직은 뭐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카르텔, 이권 카르텔이랑 얼마나 이 결속이 단단한지 네. 박선우 님이요. 헌재 인근 주변 복지관 오늘 내일 휴무. 네, 이런 거 보면은 네. 아까 신유진 변호사님 드론 얘기하셨죠. 안진걸 소장님 얘기했나요? 예. 이런 거 보면은 아마 중요한 기관에는 미리 얘기를 해서 하지 않았을까. 학교들도 한 10개 가까이 휴교 준비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정필성님은 이런 아이디어 주셨네요. 윤석열 밤 10시에 긴급 비상계엄 했으니까 밤 10시쯤에 긴급 탄핵 인용 선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요. 좀. 예. 할머니 할아버님들 또 모여가지고 거칠게 항해하시다 다치시고 또 건강 잃으실까 봐 그것도 걱정이거든요. 아무리 극우 세력이지만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대형교회 그 사이비 목사한테 속아고 오신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다치고 이런 건 제가 바라지 않잖아요. 누구도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헌법재판관님들이 탄핵 선고를 한 이후에 과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문영배 재판관님이 탄핵 선고 이후에 가족들과 편안하게 외식을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그러니까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나도 걱정입니다. 사실은 그 다른 헌법재판관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예, 제대로 된 어떤 이제 평화로운 삶을 누리실 수 있을지 그건 이제 우리 공동체가 그런 분들을 잘 보호해주고 해야 되는 건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또 추후에 이제 생길 어떤 이제 수습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너무나 정당한 판결을 하는데 마치 목숨을 그렇죠. 뺏길지도 모른다는 위협이나 폭력 당사자가 될 것 같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면 그건 우리 공동체가 심각하게 지금 병을 안고 있는 것이고 이건 저는 이번 탄핵 선고 이후에는 대대적으로 극우 폭력배들에 대한 범사회적 응징 그다음에 축출 운동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온오프라인 전체에서요. 뭐 완벽하게 정리는 안 되겠지만 외국에도 뭐 극우 세력의 전통이 있으니까 하지만 대한민국 공동체에서 폭력으로 사람을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려고 하고 서부지법을 폭동 이게 다 일맥상통 흐름이잖아요. 극우에 나치 척결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깨끗하게 척결해야 될 존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그러면 해서 그래서 저희가 조국혁신당에서 제안하는 게 반헌특위. 반민특위가 과거에 있었지 않습니까? 반민특위는 좀 실패로 돌아갔었지만 반헌특위라고 반헌법 세력들을 철저하게 이제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철저하게 다 조사해서 이제 수사해서 그 사람들의 정당한 처벌 받도록 만드는 반헌 특위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 제안했고 앞으로 이런 이제 특위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됐건 간에 반헌법 세력들을 잘 처단해서 공화국 대한민국을 잘 지키는 그런 미래가 또 펼쳐졌으면 합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걱정하실 거 전혀 없고요. 지금 이제 이런 글들을 올려주셨어요. 권상님 혹시 5대 3이나 4대 4란 결과가 나오면 어쩌노? 우리 국군도 이제 다 한 건가? 우리 국군이 다 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중심을 딱 잡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를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제시대 때 정말 그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 또 엄혹한 독재 시절에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셨던 분들 그분들 물론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싸우신 분들도 계셨지만 비록 확신은 없을지라도 지금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광장에 나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죠. 어제 제가 보여드리려다가 못 보여드렸던 노무현 대통령 영상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합니다. 서두르지 마라.
서두르지 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삶이 뭐냐? 삶은 계란. 그게 삶이 삶은 계란이라는 내 머리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인간이 비로소 스스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자고 한 역사는 아무리 길게 잡아도 300년. 근데 뭐 지금 정권이 이리 넘어가면 어떻고 저리가 넘어가면 어떻고 그렇게 조급하고 너와 갈라지고 우습지 않습니까? 인공위성 사진을 가지고 강을 한번 찍어놓은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강도 그렇게 성급하게 바다로 직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바다로 가거든요. 인간의 의지가 지배하기 시작한 역사를 오랑 300년 가지고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멀리 쳐다보고 역사의 큰 방향에서 거꾸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면 그 긴 과정을 준비합시다. 분명한 것은 시민들이 창조하는 역사가 미래의 역사입니다. 시민의 수준대로 정치는 가는 것입니다. 참 다시 들어봐도 좀 저런 울림이 있는 그런 정치, 그런 말들 많이 그립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아, 다시 정말 DJ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철학과 내공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집권했을 때는 우리가 또 기대에 못 미치고 실망하는 것도 있고 또 일부 측근들의 비리도 있어서 또 그것 때문에 열받기도 했는데 보면 볼수록 뭐 비참하게 너무나 정치검찰한테 사실상 정책 살해를 당한 것 때문에 우리가 가슴이 아픈 너무나 지몸이란 말이 그때 대유행했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저는 그걸 다 떠나가지고 인간으로서 정치가로서 철학자로서 그다음에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그 애국 애민의 마음으로서 DJ와 노무현을 따라갈 사람이 있을까? 다시 한번 존경하게 되고 현실의 모든 정치가나 사회운동가나 언론인들이 이렇게 계속 DJ하고 노무현은 어록과 그분들의 삶을 좀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힘들고 또 뭔가 좀 답답할 때 한 번씩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런 어록을 들어보는 것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씩 그렇게 시간을 내서 들여다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어서 역사와 대화도 하고 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럴 때 다시 어제도 제가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조금씩 더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고 또 응집력이 강해지는 걸 느낀다고 합니다. 민주당도 지금 뭐 친명 비명 할 것 없이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이 시련이 왔을 때 더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아닌가. 어제 이렇게 이재명 대표 또 그동안에 뭐 이재명 대표 반대 쪽에 서 있던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하나가 된 모습 보이니까 시민들도 더 마음이 좀 뿌듯해지고 그러는 걸 느꼈습니다. 어제 그 장면 한번 보실까요?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때나 계엄령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도 된다고. 우리 이재명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 더 확실하게 국민들 속에 뿌리를 내리고. 안진걸 소장님, 저런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렇죠. 저희들이 아니 얼마나 제가 호소했습니까? 또 지적했습니까? 아니 내란이 지금 내란 수계가 아직 파면도 안 돼 있고 내란 잔당들이 활개치고 극우 폭력배들이 대놓고 우리 민주 시민들과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있는데 뭐 이재명이 어쩌저쩌고 민주당이 어쩌저쩌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우려했습니까? 그때부터 제가 저걸 요청했던 건 그것은 파면 이후에 백가쟁명해도 된다. 그리고 대선 후보 다 나와갖고 멋지게 경쟁할 수 있잖아요. 왜 현재 선거도 안 나왔는데 그게 지금 한 달 전쯤입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임종석 전 실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치 귀계라고 한 것처럼 흔들어대지 않아요. 저는 그 개개인에 대한 실망을 떠나가지고 그때 저는 어쨌든 우리 촛불행동도 하고 비상행동도 응원하고 집회도 맨날 나가니까 너무 불안하더라고. 아니 이 사람들 진짜 한가하구나. 우리 미칠 것처럼 매일처럼 지금 집회하고 고발하고 1인 시하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 봐 국민은 잠 못 이루고 있는데 내란성 불면증으로 불면의 밤을 지금 몇십일째 지내고 있는데 이 사람도 한가하게 뭐 이재명 하나로는 안 된다.
그거 누가 모릅니까? 당연히 모두 힘 합쳐야죠. 안진걸 소장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참 힘든 활동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는 심정 이런 걸 느끼셨을 때가 적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십니까? 저는 지금 요즘도 너무 불안해 힘들잖아요. 근데 박정희 때 또 80년 5월에 광주 시민들, 전남 도민들, 또 전두환 노태우 때 우리 뭐 배웅래 선배님, 앵커님 너무 잘하시고 그래.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끌려오고 막 고문당하고 간첩으로 몰리고 그걸 우리 국민들이 버텨내고 결국 전두환 노태우를 유월항쟁으로 끝장내고 그리고 전두환을 구속시켰잖아요. 너무 빠른 사면 때문에 지금의 사태가 있긴 했지만 그걸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긴다. 그냥 뭐 아집으로 우리가 이긴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민주주의와 애국애민의 마음으로 뭉친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아까 DJ나 노무현 대통령님도 종종 생각하면서 얼마나 갓난신고의 삶을 살아 5주간 별명이 인동초 우리 DJ 같은 경우는 그 생각하면 지금의 고통은 참 아무것도 아니다 조족질이다 이렇게 생각나면 힘이 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긴다 이길 수밖에 없다. 서로가 서로를 계속 독려하고 위로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방송 오늘하고 이제 황급히 왔다 화장실에서 배웅기 앵커님을 만났는데 배웅기 앵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최재형 감사원장 기가 떴을 아주 편안한 목소리로 괜찮다 또 좋은 날이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갑자기 또 녹아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또 누군가가 또 저한테도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 또 제가 또 배웅기 앵커님의 기운을 받아서 또 괜찮다. 또 우리 또 힘을 합치자. 그리고 또 안진걸 소장님 말씀대로 과거를 또 떠올리면서 이길 수 있다. 계속 희망을 가지고 뭐 그런 어떤 시기 그런 이제 마음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좀 정확하게 전달해 주세요. 제가 괜찮다가 아니고 우리 애청자님 글을 인용을 했죠. 네. 졸 주고 왕 뺏으면 된다. 맞습니다. 지금 진짜 그럴 때죠. 근데 저도 또 조금만 참을하면 너무 마음이 화하고 새벽에 깨잖아요. 불안하고 열받고 그러면 이제 유튜브를 들어가 봅니다. 그럼 우리 백운기 TV, 새날, 뭐 뉴스공장, 매부쇼 등이 이렇게 이제 알고리즘으로 뜬단 말이죠. 물론 안진걸 TV, 임선식당 TV도 뜹니다.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자막, 그 다음에 그 인물들을 보면 위로가 많이 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험한 것이 나와버렸잖아요. 윤석열 일단. 아주 험한 것이 나와갖고 우리가 빨리 파멸해야 될 상황인데 근데 동지들이 없으면 우리 그다음에 시민들이 없으면 우리 못하거든요. 혼자서는.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 그게 든든합니다. 연대의 힘이죠. 함께 해야 됩니다. 절대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어제도 김민웅 대표님이 출연했다가 가시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왜 정어리 TV예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정어리 한 마리는 연약하지만 똘똘 뭉치면 상어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했더니 그렇게 좋은 뜻이 있군요. 그러셨는데 왜 우리가 정어리 TV입니까?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상어밥입니다. 그런데 똘똘 뭉쳐서 이렇게 모이면 상어보다 더 큰 몸집으로 상어를 물리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함께 하면 됩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은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저자들이 노리는 게 분열입니다. 함께 하지 못하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때로는 겁을 주고 때로는 또 뭐 이렇게 아주 온갖 사악한 악랄한 방법으로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김광호님 아까 노무현 대통령 영상 보고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그립습니다. 서거하셨을 때 10주기 때 2번 봉하마을 갔습니다. 저는 강남에 살면서 주변의 정치 성향을 떳떳하게 지지정당을 말하는 강남 좌파입니다. 그러셨는데 예. 요즘에 참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 드립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들 민주화
운동을 그 엄혹한 독재 시절에 했던 분들, 이분들이 아주 특별한 분들이 아닙니다. 예. 우리하고 똑같은 분들이셨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거창하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이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공통점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해서 함께하면 저 악한 세력 반드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꼭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아까 어떤 분이 혹시 어디 갔나? 남창수님, 헌재 판결 공휴일에는 안 하는 건가요? 시국이 어지러운 상황이니까 평일이든 휴일이든 관계없이 헌재 업무는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셨는데 주말에 하지는 않겠죠? 주말에는 사람이 거기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사실 진입 자체도 좀 어렵습니다. 네네. 오히려 주말이 더 혼잡하고 더 힘들다는 점. 네. 예. 십성열 개빡쳐. 아이디가 좀 세신데요. 정어리가 그런 뜻이군요. 연대합니다.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초기에는 정어리 TV 홍보를 그렇게 했거든. 100만 정어리 때가 상어리 이긴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중간에 이제 우리 백미 TV, 정어리 TV 조합 보신 분들은 이제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매력적인 100만 정어리 때. 근데 아직 65만이거든요. 지금 66만인데요. 여러분 빨리 좀 100만 만들어 주세요. 저희가 그 동안에 이제 저 오른쪽 화면 라이브 아래에 네. 구독자 수, 좋아요 수 클릭하는 것을 이렇게 좀 여러분께 권유하는 의미로 올려드렸는데 최근에 좀 뺐습니다. 너무 힘이 많이 드신지 정어리 TV 개국 이후로 가장 속도가 느립니다. 요즘에 그 정도로 힘이 빠져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힘내셔야 합니다. 힘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치학 명주 배지도 다시 찬 게 그때 마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때 이치학 명주 운동 이렇게 해서 총선에서 앞선 거두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막 흔들리게 하는 것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정어리 점프 운동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고 또 이치학 명주 푸른 깃발도 한번 다시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십시오. 예, 민주당 서영교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금 늦는 동안에 노무현 대통령님이 좀 막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제가 대통령님 모시고 청와대 춘추관장이었습니다. 그러셨죠. 네. 예. 그래서 대통령님 모시고 해외 순방 많이 다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가까이서 보셨을 때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한번 좀 따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셨나요? 대통령님을요? 예. 제가 청와대 처음 들어간 날 대통령님이 저를 보고 활짝 웃으시면서 밥 사준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이 밥을 사준다는 거를 깜짝 놀래고 그래서 밥을 사준다 그러셔서 그냥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더니 대통령님 관저로 부르셨어요. 네, 부르셔서 홍보수석 그리고 또 대변인 그리고 저 이렇게 부르셔서 그때 이제 다른 비서관들도 있는데요. 한 몇 명만 딱 불러서 밥을 사주셨어요. 밥을 사주시면서 아주 편안하게 그러니까 저렇게 높은 분이 나에게 밥을 사주셔? 그래서 되게 감동적이었고요. 한 명 한 명에게 신경 쓰시는 모습 그런 거 너무 존경하고 그런데 그렇게 사주면서 지시를 내리신 거예요. 네. 제가 청와대 춘추관장이잖아요. 그래서 언론을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말고 소탈하면서도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 그것을 담고 싶었다 이 네,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저는 의총 때문에 오늘 좀 늦으신 줄 알았더니 대검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대검에 다녀왔습니다. 저 심우정이 만나러요? 네, 심우정이 사퇴하라고 예. 촉구하라요. 얼굴은 보셨나요? 심우정을 뭐 볼 생각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은데 어제 법사위에도 안 나왔던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자들한테 아무 말 하지 않고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네. 일단 어제 법사위에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이것은 즉시 항고해서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즉시 항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즉시 항고할 생각이 없죠. 아니, 즉시 항고라고 예. 하는 것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어제 이제 온 세상에 즉시 항고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판단을 받아보세요. 1심의 판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판단을 받아보세요라고 하는 걸 법사위 현안질에서 대법관입니다. 그렇죠. 법원 행정처 전체의 그 책임자이고요. 이 사람이 받아보세요. 그리고 쥐기현 판사도 그렇게 판단했는데 이거를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면 좋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14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즉시 항고해서 판단을 받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했고 이게 되게 파장이 어마어마합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대법관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지난번에 심우정 총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법원을 존중한다고, 판단을 존중한다고. 일개 지방법원 판사 판단은 존중하고 대법관의 판단은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앞뒷말이 맞지 않고요. 예.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 아니냐. 누군가의 요청을 받은 거 아니냐. 그것도 아주 세게 받은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윤석열이 개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두 다 의심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성격상 직접 지시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김주현이라고 하는 민정수석이 있죠. 그리고 그 주변에 모두 다가 저희가 청와대에 있어 봤지만 청와대 비서관이 행정관이 전화하면 장관들도 다 흔들립니다. 행정관이 전화해서 모임도 소집하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행정관이 전화하거나 비서관이 전화하면 대통령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세게 들어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위헌에 해당되지도 않지만 즉시항고라고 하는 제도는 형사소송법 97조 4항에 그대로 있습니다. 법으로 있는데 이걸 위헌 운운하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고요. 즉시항고를 국민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항고라고 하는 것이 이 법원이 내린 결정을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라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엄연히 살아있는 법이라서 대법관이 법원 행정처장이 요구했으니까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대검에 갔고 이들이 회의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아침 일찍부터 회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회의가 있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떻든 보도 나오기로는 즉시항고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꼭 해야 합니다. 즉시항고. 하지 않으면 심우정도 죽고 거기 대검들도 죽고 대검은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네. 존재할 이유가 없죠. 네. 그건 뭐 아니 더군다나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어야죠. 그렇게 해서 했으면 그때부터라도 이제부터는 모든 구속기간은 시간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든지 그건 그렇게 딱 해서 윤석열이 풀어주고 또 그건 그전대로 다시 또 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참나. 말이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이렇게 버젓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서영교 의원님 모시는 코너 제목을 지금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잡아보려고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의원님 윤석열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 워낙 유명하니까. 네, 네. 의원님 보시기에 이번 그 구속 취소 과정에서 제일 나쁜 사람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제일 나쁜 사람은 제가 보기엔 심우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기현 판사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까? 지기현 판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기현에게는 지기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묘한 거는 이게 이제 구속시켜라. 그래서 구속 관련한 영장 이런 거는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해 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변호사들이 중앙지법에다 낸 겁니다. 서부지법에서는 이 내용에 영장이 나갈 이유가 영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영장 발부한 거에. 그런데 지기현은 또 새로 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기현에서부터 시작된 잘못입니다. 그러면 지기현의 잘못은 어디에서 왔냐? 윤석열의 변호인단들이 계속 끊임없이 그걸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변호인단들은 서부지법에서 계속 끊임없이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서부지법에서 이의 없다라고 기각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지법으로 가서 다시 이의 신청을 내리게 된 거죠.
예. 근데 의원님 지금 우리가 이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그겁니다. 헌재 판결도 이제 선고 이따가 여쭤보겠습니다만 일단 이번 재판과 관련해서 윤석열이 지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재판 1심을 다룰 사람이 지기현 판사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공소를 유지할 곳이 검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이 공소를 유지를 해서 기소를 이제 뭐 재판을 이렇게 받을 건데 검찰총장부터 저렇게 노골적으로 윤석열 봐줘. 그다음에 담당 판사가 저렇게 풀어줘. 이렇게 되면 도대체 저 내란 재판이 윤석열한테 제대로 진행이 될까? 이렇게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당연한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구속 취소 관련해서 검찰과 윤석열 변호인단들이 대결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했다고 보는데요. 거기서 검찰이 아주 유지할 의지가 없었던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말씀처럼 이게 재판으로 들어가면 검찰이 이걸 유지할 의지가 없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의 흐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검찰은 본안에 들어가서 그 판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본안에서는 그 구속 취소를 판단할 역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의무가 없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본 재판에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럼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됩니까? 바로 잡기 위해서 지금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합니다. 즉시 항고해서 이 지기현 판사가 얘기했듯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이 검찰은 즉시 항고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요구했더니 즉시 항고 못합니다.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선 위헌 소지 없다는 건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그러면 항고라도 해라. 즉시 항고 사항이기 때문에 항고하지 못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시 항고도 할 수 있고 항고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봐야만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더 지기현 판사가 내린 이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잘못된 결정 그리고 또 공수처에게 수사권이 있느냐 관할권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 그 지기현 판사의 문제 제기 이것을 끊임없이 지금 문제에서 지기현 판사가 했던 그 문제는 틀린 거다라고 하는 걸 인식시켜 줘야 합니다. 지금 지기현 판사는 날로 계산하던 걸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이게 윤석열 변호인이 계속 요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온 세상이 그거 잘못됐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기현 판사는 그것에 대해서 인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지금 이제 윤석열 재판을 하는데 검찰이 지금 일단 원고가 돼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걸 축구로 따지면 지금 한일전을 하는데 응원석에 앉아있는 모든 관중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팀, 일본팀이 싸워야 한일전 아닙니까? 근데 이쪽에 일본 축구 선수 11명, 이쪽에 한국팀의 일본 선수 10명 이렇게 싸우면 그게 무슨 한일전이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우리가 누구를 응원해야 됩니까? 지금 판사도 못 믿어, 검찰도 못 믿어.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내란 재판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특검해야죠. 그게 제일 걱정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걱정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요. 아니 당연히 특검은 갑니다. 당연히 특검은 해야 되고요. 저희가 특검법도 내놓았고요. 당연히 특검은 하고 그런데 지금 윤석열 파면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검이 계속 거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검에 대한 숫자를 모아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준비를 저희가 이 모든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특검입니다. 그리고 해소되지 않아도 이것은 재판에서 윤석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지금 걱정거리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놔뒀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미리 그래도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 미리 드러나서 예방 주사, 예방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특검을 가는 것은 아주 기본이고 그 사이에 또한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지기현이 잘못된 거, 심우정 등이 잘못된 거, 윤석열 변호인들이 잘못 요구하는 것들을 온 만세상에 알려나가고 법적으로도 대응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심우정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했고요. 그리고 심우정에 대해서 특검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검이라면은 아니 탄핵. 탄핵이요. 예. 탄핵 발의를 언제쯤 할 생각이십니까?
우선 윤석열 파면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수처에다가 고발 조치했고요. 그리고 이제 탄핵은 저는 이제 탄핵하자고 바로 탄핵해야 된다. 이 사안만큼은 바로 탄핵해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윤석열 파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본회의도 거쳐나가는 작업 시간들이 필요해서 탄핵을 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이제 관심이 윤석열 탄핵 선고를 언제 할 거냐 하는 건데요. 워낙 지금 저쪽에서 심하게 랄지를 떠니까 미리 발표를 안 하고 내일 기습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늘 얘기합니다만 그게 이제 희망 고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의원님은 언제 할 것 같습니까? 내일 해야죠. 내일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오늘 알려주고 내일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이제 저희가 헌재에 좀 체크를 해봤는데 오늘 이렇게 몇 가지 건 헌재가 발표를 하고 또 내일 하긴 쉽지 않다는 관행은 있다고 헌법재판소 대변인의 브리핑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내일은 말씀처럼 내일 당연히 해야 합니다. 헌재 내일 해야 합니다. 이 중대성으로 봐서 내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혹시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를 또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또 이 흐름의 판단은 무엇일까? 오늘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면서 이 탄핵을 국회에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유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잔잔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윤석열 파면으로 갈 것이다. 이런 게 지금 제가 오늘 조금 전까지도 짚어본 기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만약에 한다면 지금 미리 공지를 하지 않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미리 공지를 했을 경우에 헌재 앞으로 반대하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게 되고 국민 혼란이 극에 달할 것을 우려해서 했다라고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내일도 하지 않고 다음 주까지 간다라고 하면 그거는 뭔가가 고장이 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뭘까? 지금 두 가지 이제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여쭤보려고 합니다. 오늘 감사원장 검사들 탄핵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지금 헌재 구성으로 봤을 때 이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도 있고 그런 숫자가 있어서 그런가?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에 하나라도 지금 윤석열 탄핵 선고 이거는 기각돼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가? 왜 그 걱정을 더 하냐면 어저께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고 최상목 대행에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좀 촉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왜 마은혁 얘기를 지금 하지? 뭔가 6명이 안 된 거 아닌가?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야 6명이 되니까 촉구하는 건가?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우원식 의장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네. 마은혁 재판관 관련해서는 최상목이 임명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임명 안 하고. 헌법재판소가 당연히 판단을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이 세상이 쉽지만은 않아서 윤석열 파면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중요한 시점에 그러나 이 최상목이 뭘 믿고 저렇게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적해줘야겠다. 그리고 이것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자회견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나 또 말씀처럼 모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혹시나 마은혁이 없이 또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게 이제 우리 모두 다가 갖는 생각이지만 어제 기자회견을 하고 촉구를 한 것은 그 뜻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짚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마은혁은 원칙상 당연히 바로 임명해야 되는 거고 헌법재판소가 판단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는 것 이것은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다라고 하는 걸 한 번 더 확실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헌재 선고가 다음 주까지로 미뤄진다면 그 네.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짚은 거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그 다른 사건도 처리해야 될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윤석열 측에서 계속 이제 자료 뭐 이렇게 절차상 시비를 거는 부분이 계속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절차상 시비를 거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렇게 이 헌법재판소에다가 이의 제기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탄핵이 많아서 윤석열 측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탄핵이 많아서 내가 비상경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탄핵 관련해서는 충분히 재발, 위법한 사항이 계속 재발될 우려가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예방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탄핵은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리고 법적 절차를 다 지켜서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과하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그 워딩을 넣었습니다. 그동안 했던 국회가 한 탄핵은 뭐 자꾸 탄핵해서 비상계엄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 정부기관이 계속 재발해서 위법할 사항들이 있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지를 가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예방하는 조치가 있기 때문에 탄핵은 문제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좀 거치면서 윤석열 탄핵을 확실하게, 윤석열 파면을 확실하게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직위원회 판단도 있었고, 심우정의 즉시항고 포기도 있고, 윤석열이 나와서 세상에 활보하는 상황도 만들어졌고, 이렇다면 모든 게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국민들이 하루도 빠지지 말고 광화문으로 나오셔서 힘을 모아주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또 치밀하고 치열하게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대검에 갔다 왔고, 윤석열 변호인단들이 오늘 고검 앞에서 또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논리도 다 깨줘야 하고 모든 것을 치밀하게 치열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또 어제 대법원 법원 차장이 대법원 행정처장이 나와서 즉시항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시간 단위로 판단 내려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제 법무부 차관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직위원 판사처럼 그렇게 판단 내려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대법원 행정처장은 전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수십 년 판사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법무부 차관, 검사 수십 년 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러면 시간 단위로 그렇게 구속영장, 체포영장 계산해 본 적 있냐?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공수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속 기일에 그렇게 시간 단위로 한 적이 없다라고 판단 내렸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했던 일이 얼마나 올바른 일이고 윤석열이 한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계속 국민에게 알려나가고, 이것을 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 곳곳에 알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심우정은 무슨 위헌 우는 얘기하고 그러는데, 아까 이게 왜 위헌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위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예. 자기네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속 취소라고 하는 조항이 형사소송법 97조에 있는데요. 예. 형사소송법 97조에 보면 거기에 구속 취소가 있을 때는 검사는 7일 안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 항고는 7일 내로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연히 살아있는 법입니다. 형사소송법입니다. 근데 이게 위헌인가요? 아닙니다. 근데 위헌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 있었습니다. 이 두 번 있었던 위헌은 뭐냐면요. 한 번은 93년도입니다. 또 한 번은 2012년입니다. 그때 위헌이 있는데, 이 위헌이 지금 몇 년입니까? 2025년입니다. 13년 동안 검찰이 가만히 있더니 지금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1993년에 위헌 얘기가 있었을 땐 보석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 위헌 이야기가 있었을 땐 구속 집행 정지입니다. 구속 집행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부모님 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인에게, 범죄자에게 부모님 상이 있으니까 판사가 가서 그럼 부모님 상 치르고 다시 들어와, 이러고 형 집행 정지를 내려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검사가 즉시항고를 한 거예요. 그때 즉시항고 제도가 다 있었거든요. 즉시항고를 하니까 이 즉시항고는 하는 동안 하는 순간 바로 이 그 형 집행이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나가야 되는 시간은 딱 그때 2박 3일이잖아요. 취소가 되면 상해 참여를 못하죠. 못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면 내가 맹장이 터졌어요. 바로 지금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즉시항고를 해서 구속 취소를 집행을 정지시키면 가서 수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당시 법원에서 위헌 제청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거 보니까 위헌 소지가 있어. 그래서 93년도에 한번 보석, 그리고 2012년에 한번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 위헌 판단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군부 독재나 이런 군사 정권의 불법 감금, 불법 체포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보고 구속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2015년에 서기호 의원이 법안을 냈어요. 그때 이 검찰 아니면 경찰이 불법 체포, 불법 감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속 취소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건처럼 시간을 잘못 계산했다거나 아니면은 그 사건이 너무 중대합니다. 중대한 경우에는 구속 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즉시항고를 해서 구속 취소에 대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구속 집행 정지나 이런 것처럼 시간을 아주 요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법무부 그리고 당시에 국힘당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이 구속 취소는 위헌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다른 형태로 개정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항고가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이 즉시항고가 그 사이에 몇 번이나 있었어요. 몇 번이나 있었고 딱 만든 말씀처럼 시간을 잘못 계산했다 그래가지고 이 범인을 풀어주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풀어줬는데 이것을 검찰이 즉시항고했는데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다시 구속시킵니다. 바로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례들은 그야말로 국가 권력과 아주 약한 사람들 간의 맞습니다. 그런 관계니까 다 헌법재판소가 그런 것은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지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야말로 윤석열이 국가 권력의 최고점에 있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무슨 보호하겠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지금 어떤 죄로 이자가 구속이 돼 있었습니까? 어떤 죄로 구속이 돼 하는데 있습니까? 이게 그거는 어때요? 그 의원님 보시기에 지기현 판사도 한 통속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압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생각 못했죠. 이게 왜냐하면 검찰 동호회, 검찰 출신들이 모인 조직, 그게 검찰 뭐더라? 검찰 출신들이 동호회. 네, 그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에 그 요청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탄원서를 써달라. 그리고 청원을 해달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백방으로 뛰어달라라고 했으니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갖 사람이 뛰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만 높을 거냐 아니면 다른 형태로 충분히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윤석열 변호인 측의 얘기를 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오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염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자기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망해도 검찰은 살자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얼마나 이 윤석열 일당과 그 법조 카르텔이라고 하는 게 뿌리가 깊은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의원님 이렇게 쭉 법사위하고 보시면서 이 법조 카르텔이 얼마나 무지무지한지 좀 예를 하나 좀 들어봐 주십시오. 제가 우선 아까 하시던 말씀에 지기현 판사는 이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정리합니다. 예. 정리한 것은 바로 직전에 서부지법에서 법 판사들이 영장을 내주고 그리고 이의 신청을 했을 때 그걸 기각시키고 이런 과정이 영장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는데 이것만 충분히 공부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공부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체포영장을 냈습니다. 그럴 때 윤석열 변호인들이 이의 신청을 합니다. 이의 신청을 하면서 이거 내란죄로만 수사한 것 같아. 그런데 공수처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어. 근데 내란죄로 수사를 했어. 그러니 체포는 부당해. 풀어줘.
계속 국힘이 주장하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기현 판사도 그 판결문에 그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런데 서부지법에서 이 영장을 그때 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영장을 기각시키면서 무슨 결정을 하냐면요. 공수처는 이게 공수처에 들어왔던 고발장. 예. 뭐라고 써 있습니까?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및 내란죄. 그렇습니다. 고발장이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고발장에 내란죄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인지수사 내란죄를 수사한 게 아닙니다. 고발장이 직권남용 및 내란죄로 들어온 겁니다. 그럼 직권남용을 수사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직권남용을 수사하고 내란죄를 같이 수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서부지법에다 넣으면서 이렇게 중차대한데 우리가 직권남용을 수사하다 보니까 내란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추는 뭘로만 받을 수 있냐면 내란죄로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란죄로 영장을 넣게 된 겁니다. 내란죄로 영장을 청구하게 되고 거기에 써놓은 겁니다. 이만하게 직권남용을 수사했다. 그래서 서부지법에서 판사가 내가 이거 보니까 윤석열 변호인들이 이의 신청을 하는데 아니야. 이건 직권남용 수사하면서 내란죄 수사한 게 다 들어있어. 그래서 이것은 이의 신청 기각해. 그리고 기각 판단을 내려줍니다. 그럼 지기현은 자기 결정문에다가 쓰지 않습니까? 요거 내란죄를 수사한 건지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수사한 건지 이거 의문이 드니까 상급시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다. 이건 벌써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기를 했다는 것은 공부를 덜 했다라고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지기현이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지기현 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검찰이 한 통속이라 할 리가 없고 다른 곳이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국민들이 할 수 있습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기피 신청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기피 신청해라. 검찰이 하겠습니까? 지금 안 하죠. 검찰은 하지 않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그 재판을 이제 우리가 믿고 보겠냐 이 말입니다. 우선 오늘 즉시항고를 해야 된다고 촉구했고요.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요. 그러면 검찰도 역사에 남는 일이기 때문에 고민 안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되지 않는다면 이제 상황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검을 통해서 이 특검이 모든 수사를 하고 그리고 공소 유지할 수 있게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특검에는 저희가 그런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수사가 미진한 거, 수사가 잘못된 거 다 수사한다. 그리고 그동안 수사했던 것을 전부 다 인수받는다. 그리고 이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소 유지를 위한 검사 또 채택하고 특검으로 온 검사들이 공소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유지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공소 유지를 하려고 했던 검사들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검에서 공소를 유지하게 해나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검찰은 절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네. 뭐 조금 느슨하게 해서라도 특검을 빨리 도입을 해서 특검 틀 안에 윤석열 내란죄를 담아놔야 그나마 좀 국민들이 제대로 믿고 따를 만한 그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지금 예. 검찰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검찰의 카르텔 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심우정은 누가 데리고 있었냐. 용산에 있던 김주현이 데리고 있었다라고 예. 하는 거고요. 법무부 검찰국장일 때 과장을 했더라고요. 과장이었죠. 국장일 때 과장을 했고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검찰 동호회 회장은 한상대. 전에 있었던 검찰총장이죠. 그 검찰총장을 뒤흔들어서 검찰총장을 그만두게 한 게 윤석열입니다. 주 장본인이 중에 한 명이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상대가 동호회 회장으로 많은 검찰들이 윤석열 기각을 위해서 도와주시고 노력해 주세요라고 하고 그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검사들한테 보낸 거예요. 도와주셔서 이렇게 기각되었으니 잘 됐다고. 이런 게 만천하에 드러난 거죠. 검찰은 지들이 끈끈하게 모여있는 한 덩어리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중에도 좋은 검찰들이 있어서 그나마 세상을 바꾸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 옛날에 박종철 열사 사건이 있었을 때 검사 중에 최완이라고 하는 검사가 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은
가혹행위에 의한 사망이다라고 하는 걸 판단해 준 그런 검사가 있는데 이 세상엔 중요한 검사들이 있다. 이번에도 김규영 검사 같은 검사가 공익제보를 하면서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검사들의 카르텔 자기네끼리 치고받고 그러고도 자기네끼리 한통속이 되고 이게 검사들이다. 황교안 예를 들면 황교안이 박근혜를 모시고 박근혜 그 탄핵 안 된다고 집회를 할 때 그 탄핵했던 검사가 누굽니까? 윤석열이잖아요. 그 박근혜 탄핵했던 검사가 바로 윤석열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카르텔은 공고하나 이 역사는 그들을 전부 다 준엄하게 심판하고 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상목 대행도 저렇게 지금 버티고 헌법을 노골적으로 위반을 하고 있는데 최상목 파면 탄핵 안 하실 겁니까? 탄핵해야죠. 탄핵해야죠. 최상목은 1. 윤석열과 함께 비상계엄을 같이 모의한 사람 중에 한 명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와서 이 비상계엄은 안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지침까지 들고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비비도 만들려고 했을 것이고 거기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지 그건 자기가 이야기를 하지만 예비비도 만들어야 할 사람이었고 비상입법기구도 준비하는 곳에 필요한 예산을 만들어야 할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최상목은. 그래서 충분히 여기에 저는 하나의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최상목은 경제를 다 망가뜨린 사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권한을 남용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해온 사람이죠.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왔고 국회에서 입법한 통과시킨 법안들을 거부해왔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라고 하는 마은혁도 임명하지 않는 이 상황. 그러면 무조건 무슨 사유가 될까요? 탄핵 사유입니다. 저희가 법적 조치도 취해놨고요. 탄핵 사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탄핵도 진행해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정리들을 빨리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끝으로 정말 믿기 힘든 소식을 들었는데 뭐 이재명 대표 암살 위협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 어떤 미친놈 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그 말 걱정을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까? 저는 비상계엄도 걱정해야 될 상황이었을까요? 미친 짓이었을까요? 예. 다 미친 짓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예. 우리 당에서 비상계엄 얘기할 때도 저거 무슨 소리지? 왜 지금 이런 소리를 하지? 우리끼리도 그렇게 우리 당 의원들에게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 짚어져서 그렇지만 자신들도 믿기지 않지만 짚어졌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건 저는 다시 부산 가덕도에서 칼을 맞지 않았습니까? 칼 맞을 때 딱 1mm 차이였습니다. 피가 정말 엄청나게 쏟아졌는데요. 그때도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사람의 개인의 짓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다시 재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그런 짓을 할까요? 그 사람이 그 부동산 하면서 칼 연습을 하면서 그런 걸 할까요? 저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정보사 그 장교에 의해서 그 내용이 왔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제보가 왔고 총을 구입해서 그 총으로 살해를 할 기도가 보인다라고 하는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아주 위험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까 그 제보도 저도 문자를 받았고요. 예. 사실은 이 제보를 받기 전에 조금 한 달 전쯤에 제보를 받았습니다. 위험하다라고 하는 제보를 받았는데 딱 우리 앵커님 말씀처럼 미친 짓인 것처럼 위장한다. 그리고 그 정상적이지 않은 종교인으로 위장한다. 미친 짓인 것처럼 정상적이지 않은 종교인이 아주 개인적인 신념에 가득 차서 미친 짓을 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저지르고 나면 아무도 모른다. 미친 짓으로 위장하자 이거군요. 예, 이 얘기를 누가 했느냐? 누가 했냐면 그쪽 계열의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했겠죠. 얘기를 한 것을 이제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하고 술 먹으면서 취중진담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몇 번에 걸쳐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해 왔는데 이게 여러 번 반복되니까
제보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과 이 내용이 같이 엮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다양하게 준비되고 있을 수도 있고 엮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럼 당 차원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당 차원에서는 우선 내부적으로는 대비해야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어제 박지원 대표께서 경찰에 요청을 했습니다. 경찰에 요청을 했고 경찰이 이 안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경찰에 직접 연락을 취했고요. 경찰에서 이와 관련해서 신변 보호를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고요. 그리고 이 총기 아니면 그 주변에 우선 첩보도 입수하고 내용도 입수하고 불편한 것들이 진행되는 게 있다면 그것을 체크해가지고 대비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몇 시죠? 오늘 집회는 저희가 3시 반부터 걷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예. 어제는 집회가 신고되지 않아서 그냥 걸었고요. 오늘부터는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이 오시고 그리고 오늘은 피켓도 들 수 있고 현수막도 들 수 있고 어디서 모이십니까? 구호도 외칠 수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출발하게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걸으세요? 국회에서 출발해서 8.8km 정도를 걸어서 광화문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분들과 결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지 참 저희가 오늘 본회의가 2시에 있습니다. 본회의 끝나는 대로 끝나고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서영교 TV 구독자는 많이 늘었습니까? 네,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어서 그리고 저희가 국회 일상적인 소소한 이야기, 국회 식당의 이야기, 그리고 또 특전사들이 들어와서 단전한 곳 있잖아요. 그 지하 복도. 지하 복도는 웬만한 분들은 못 가보시죠. 지하 복도의 이야기, 본회의장 들어가는 입구의 이야기, 뭐 로텐다홀의 이야기, 뭐 이런 등등을 많이 올려놓고요. 우리 국회의원들의 소소한 만남, 슬기로운 국회 생활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그제는 명태균 씨, 명태균 게이트에서 시사인에서 나왔던 자료가 있었는데요. 그 자료를 들고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그거는 80만 조회가 넘었습니다. 오, 그래요? 그래서 어떻든 많이 늘긴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구독자가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서 많은 걸 보시고 구독 그리고 주변에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더 자주 볼 수 있거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게 저희가 더 치밀하고 치열하게 해서 국민 여러분께 윤석열 파면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 외침을 좀 진작 듣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해주세요. 국민 여러분, 다 좋은 조짐입니다. 다 좋은 조짐이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저희가 걷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걸으실래요? 함께 데이트할 겸 윤석열 탄핵 데이트 저희랑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윤석열 파면 데이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심우정 체포 데이트 저희랑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최상목 탄핵 데이트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윤석열 파면 화이팅! 고맙습니다. 딱 그 말씀이 와닿네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해야죠. 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쩌렁쩌렁한 목소리 서영교 의원님과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살펴봤습니다. 판사 하나가 나라를 절단내버렸습니다. 도대체 그 판사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자기가 나와 있는 건 당연히 아닌 거는 증거인멸 도주의뢰잖아요. 마지막까지 이제는 자기 살려면